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성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학생들은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간 등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쿨버스 운행 현황 및 조정에 관해 전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교는 한성대 입구역과 정문을 오가는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오후, 저녁 세 차례로 나눠 운행되고 있지만 일부 시간대에는 이용 학생이 몰리면서 혼잡과 긴 대기 시간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스쿨버스를 주 1에서 2회 이용하는 학생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하는 학생 중 73.3%의 학생이 주로 13시부터 16시에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스쿨버스 이용과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64.9%가 배차 간격, 45.9%가 운행 시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운행 시간 중 공백이 있어 수업 시간에 맞춰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버스가 없어 이용에 큰 제약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한성대 입구역에서 스쿨버스를 탑승하는 정류장입니다. 시간대별로 탑승하는 학생 수에 따라 혼잡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직접 셔틀버스 배차 간격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배차 간격을 측정한 결과 오전 운행 시간대인 8시부터 11시 20분까지 평균 약 13분, 오후 운행 시간대인 13시부터 16시까지 평균 약 6분, 저녁 운행 시간대인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평균 약 12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무인사팀 직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스쿨버스는 학생들의 등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야간 1교시 수업이 18시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18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 상황에 따라 도착 시간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쿨버스는 지난 학기보다 오전 운행 시간을 10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점심시간과 차량 점검을 위한 2시간을 제외하고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스쿨버스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서도 앞으로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한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HBS 전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한성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1,001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는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 정은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교 외국인 유학생은 1,001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해 문화탐방, 글로벌 튜터링,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수업을 선택. 우리 교수님들이 즐거운 강의를 하시고. Điều là em hài lòng nhất là giáo viên cũng như là trợ giảng cũng như là các bạn sinh viên khác thì luôn nhiệt tình và giờ giấc của các tiết học cũng được sắp xếp hợp lý. 제 생각에는 여기는 친구 좀 많이 도와주고 제 생각에 언어 성벽이에요. 한국어를 잘못 말할 수 없어서. Hansung khá là nhỏ nên là không có nhiều không gian để có thể chụp ảnh hoặc là có các hoạt động với các bạn khác. 아마 언어에 대한 좀 많이 불편해요. 유학생이라서 좀 언어 잘 모르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생활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수업을 꼽은 학생이 약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친구 교류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편했던 점으로는 언어 장벽을 지목한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이 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금 들어있는 점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Em có biết đến chương trình này nhưng hiện tại vẫn chưa dùng và chưa sử dụng đến. 그걸 저 잘 모르겠어요.
한편 재학생들 역시 외국인 유학생과의 교류 활성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튜터링이나 엠버서더의 지원 자격이 너무 높아 참여하기 어렵다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학생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이나 교내 활동이 늘어나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제학생 입학지원센터 층에서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과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외국어 가능한 행정 인력을 배치하고 국가별 유학생 회장단을 통해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매학기 유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외국인 전용 학부 내에서도 다양한 학습 및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노력하고 있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HBS 정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근절과 공정한 입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인데요. 대교협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필수로 반영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나 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처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반영하거나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따르면 수시와 정시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모든 전형에서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그 학교폭력을 했다는 사실이 그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의 질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몰랐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서 더 좋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이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학 전형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의 소비 문화가 절약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즐긴다는 의미의 욜로 소비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요노 트렌드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누랩스 인사이트가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Z세대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가 요노 소비를 따른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패션, 문화, 취미 관련 지출은 전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KB경영연구소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속에서 절약형 소비가 하나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소비 습관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비, 저는 패션이나 쇼핑에 조금 돈을 많이 쓰는 편. 패션 쇼핑이 가장 쇼핑비, 제가 상비에 들어가서 주거비를 좀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생활이랑 취미활동이 준 거. 식비를 좀 줄이기 위해 닭가슴살을 팩으로 사서 그 땡겨요 어플에 10,000원 쿠폰인가 5,000원 쿠폰 있는데 그 쿠폰을 잘 쓰고 있어서 약간 뿌듯한 것 같아요. 이처럼 대학생들의 소비 문화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위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진 긴 연휴를 국가기념일의 의미보다는 여행이나 휴식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두 기념일의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좀 위대하니까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 원래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공휴일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천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조금 뭔가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많이 좀 다가왔고 또 추석이나 또 개천절이랑 한글날이 같이 겹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휴식에 좀 생각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잘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는 휴일이 너무 기니까 후딱 지나가서 조금 더 아쉬웠다. 잘은 모르는데요. 한글날은 일단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조하신 날로 알고 있고요. 개천절은 나라 세운 날? 구체적인 의미는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쉴 수 있어서 좋았고 과거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힘써주신 많은 위인들 덕분에 이런 긴 공휴일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개천절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해 우리 민족의 뿌리와 건국 정신을 되새기는 국경일입니다. 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위협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처럼 국가기념일마다 각기 다른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기념일을 휴일이라고만 지나치기보다 국경일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한성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